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에서 매일 10만 원씩 새어나가고 있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1985년 무려 20만 명의 입맛에 완벽하게 사로잡은 압도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99년 동안 지켜온 비밀 레시피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맛, 뉴코크를 출시한 겁니다. 경영진은 확신에 차 있었죠.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기존 콜라보다 훨씬 맛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코카콜라의 골스팬들조차 눈을 가리고 맛을 보면 주저없이 새로운 콜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뉴코크가 시장에 나오자 벌어진 일은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래의 콜라를 돌려달라며 트럭을 가로막고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죠. 결국 단 79일 만에 경영진은 백기를 들고 맙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 입에 더 달콤하고 맛있는, 즉 나에게 완벽하게 더 이득이 되는 선택지를 눈앞에 두고도 맹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 기묘한 현상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뻔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내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종목을 우리는 절대 팔지 못하죠. 머리로는 이 주식이 가망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손절 버튼 앞에서 번번이 멈칫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우리는 어리석은 시위를 벌이던 1985년의 군중들처럼 더 나은 선택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나에게 해로운 선택에 목을 매는 걸까요? 왜 눈앞에 있는 낯선 천국을 놔두고 내 살을 파먹는 익숙한 지옥을 기어코 끌어안으려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교묘하게 망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무의식의 첫 번째 함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매일 밤 피곤하다면서도 어두운 방에 누워 의미 없는 쇼트 영상을 넘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일 당장 때려치우겠다고 욕을 하면서도 아침이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전 없는 직장으로 출근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쁜 습관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주식 계좌에 파란불이 켜진 종목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나를 갉아먹는 연인 때문에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코 이별하지 못하죠.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단지 자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아주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경계하던 낯선 사람도 매일 마주치며 나를 해치지 않으면 뇌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분류해버리죠. 진심으로 좋아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계속 접하다 보니 좋아진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뇌는 변화가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의 공포보다 익숙한 고통이 주는 안정감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눈앞에 펼쳐진 낯선 천국으로 발을 내딛기보다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익숙한 지옥에 머무르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매일 상처받고 피 같은 돈을 잃고 있으면서도 뇌는 그래도 지금 당장은 여기가 안전해 라며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착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의 덫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익숙함을 쫓는 것을 넘어 아주 기초적인 수학 계산마저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두 번째 무의식의 함정. 과연 우리는 돈이라는 진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비이성적인 바보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지금 당장 저와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께 150만 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뒷면이 나오면 제게 10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게임의 기대 수익은 25만 원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에게 유리한, 거절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완벽한 확률 게임이죠. 그런데 막상 이 제안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손실, 회피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150만 원을 얻는 환희보다 100만 원을 잃는 끔찍한 고통을 무려 2배나 더 크게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쫓기보다 당장의 손실을 막아내는데 온 에너지를 쏟도록 뇌가 설계된 겁니다.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피도 눈물도 없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 아주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새파랗게 멍든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그 종목을 그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원금 손실이라는 고통을 뇌가 쥐보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손절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속의 가짜 마이너스가 현실의 진짜 손실로 뼈아프게 확정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본전은 올 거라는 헛된 희망, 고문에 스스로를 묶어둔 채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처참하게 방치합니다. 100만 원을 잃기 싫어하다가 결국 1000만 원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려는 그 얄팍한 본능이 역설적으로 내 전 재산을 갉아먹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손실의 두려움이 단지 기분 탓이나 심리적인 착각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돈을 잃고 내 것을 빼앗길 때 진짜 육체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칼에 찔리거나 뼈가 부러질 때와 완벽하게 똑같은 아픔을 겪는다는 겁니다. 대체 파란불이 켜진 내 주식을 팔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떤 끔찍한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을 켜서 가장 깊게 물려있는 미너스 50%가 찍힌 파란색 종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머리로는 분명 이 회사가 가망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버튼 위에서 여러분의 손가락은 번번이 굳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아주 기가 막힌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범한 머그잔을 공짜로 나누어주고 잠시 후 그 잔을 다시 얼마에 팔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잔을 살 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보다 무려 2배나 더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객관적인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뇌가 그 가치를 비이성적으로 부풀려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부동산이 남들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특별해 보이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 내 소유물을 남에게 팔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놀랍게도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파란불이 켜진 마이너스 주식을 손절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살점이 날카로운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어리석거나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는 뇌의 얄팍한 방어 기제가 역설적이게도 썩어가는 자산을 끝까지 끌어안고 함께 침몰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가난과 실패로 몰아넣는 뇌의 오작동은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질병일까요? 아닙니다. 이 지독한 뇌의 사슬은 무려 수백 년 전 원시 시대부터 우리를 지배해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 속 매일 굶주리면서도 끝끝내 풍요를 거부하는 한 부족의 기막힌 이야기를 통해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뼈만 남은 아이들을 보면서도 단 하루의 수고를 거부해 평생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콩고의 깊은 원시림에는 수백 년째 활과 화살만 고집하는 에페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냥 성공률은 처참합니다.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굶주리는 날이 허다하죠. 반면 바로 옆 동네 부족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커다란 그물을 쳐서 사슴을 무더기로 몰아넣고 매일 배불리 고기를 먹습니다. 에페족이 지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이웃 부족이 그물로 풍족하게 사는 걸 매일 두 눈으로 봅니다. 심지어 그물을 짜는 방법조차 완벽하게 알고 있죠. 인류학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물을 쓰지 않느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물 짜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물을 한 번만 완성하면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명백히 합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사냥 나가는 걸 포기하고 며칠 동안 나무 그늘에 앉아 그물만 짜야 하는 그 지루함과 수고로움을 뇌가 엄청난 손실로 계산해버린 겁니다. 미래에 쏟아질 막대한 이익보다 당장 내 몸이 피곤해지는 현재의 아주 작은 손실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던 거죠. 혹시 미개하다고 비우고 계신가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 이들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면 미래의 내 통장과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퇴근 후 침대에 눕는 그 얄팍한 달콤함을 포기하기 귀찮아서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루며
인생이라는 사냥터에서 매일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 원시림에서 굳어져 버린 이 낡고 게으른 뇌의 사슬이 오늘날 여러분의 계좌를 텅 비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원시적인 뇌의 노예로 살다가 가난하게 죽어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무려 수십조 원의 적자 늪에 빠져 파산 직전까지 갔던 한 글로벌 기업이 단 한 가지의 기발한 지문으로 뇌의 족쇄를 끊고 세계 최고로 부활한 소름 돋는 반전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썩어가는 주식 계좌와 답답한 쳇바퀴 같은 인생을 단숨에 리셋해줄 벼랑 끝에 뇌에 킨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 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주식 계좌가 영원으로 초기화된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985년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처참한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파산의 그림자가 드리운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회사는 돌이킬 수 없이 가라앉는 거대한 난파선과 같았습니다. 그때 CEO 앤디 그로브가 동료에게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쫓겨나고 새로운 CEO가 온다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소? 대답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썩어가는 메모리 사업을 당장 갖다 버리겠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선언하죠. 자, 우리가 방금 새로 부임한 CEO입니다. 당장 메모리 사업을 폐기합시다. 그들은 미련 없이 썩은 살을 도려냈고 프로세서 사업에 올인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바로 이 제로 베이스 사고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신임 CEO의 냉정한 눈으로 여러분의 파란색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손에 현금이 있다면 쥐고 있던 그 마이너스 50%짜리 종목을 오늘 다시 내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대답이 단호하게 아니오라면 당장 손절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종목이 가치 있어서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피 같은 돈을 잃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고통이 두려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당장 그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야만 하죠. 하지만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했는데도 막상 손절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하면 핑계를 대며 내일로 미루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뻔히 아는 정답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하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른 뇌의 맹점을 완벽하게 역이용해 억지로 참지 않고도 나쁜 습관을 단숨에 끊어내는 하버드대 심리학자의 소름 돋는 20초 마찰력 법칙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스마트폰만 보다가 날려버리는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년이면 무려 45일을 허공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자 숀 에이커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한 팩트를 던집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게으르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데 딱 20초만 더 걸려도 뇌는 귀찮음을 견디지 못하고 가차없이 포기해버리죠.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건 의지력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나쁜 행동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오늘 퇴근하자마자 스마트폰을 현관 신발장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으십시오. 소파에서 폰을 가지러 가는데 딱 20초의 마찰력만 만들어두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그 20초를 걷는 게 귀찮아서 쇼츠 시청을 기꺼이 포기해버립니다. 반대로 내 통장을 불려줄 좋은 습관은 눈앞에 무조건 들이밀어야 합니다. 폼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면 거실 한복판에 요가 매트를 지뢰처럼 쫙 깔아두십시오. 물을 마시러 가다가 발에 걸리면 억지로라도 스쿼트를 한 번 더 하게 될 테니까요. 재테크 책을 읽고 싶다면 책장이 아니라 식탁이 여러분의 숟가락 바로 옆에 책을 펼쳐두라는 겁니다. 시작을 가로막는 장벽은 높이고 좋은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0초로 없애버리십시오. 환경을 교묘하게 비틀어 뇌의 게으름을 완벽하게 역이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환경을 세팅했어도 막상 첫걸음을 떼기가 죽기보다 싫은 분들을 위한 마지막 치트키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바닥난 사람도 무조건 행동하게 만드는 뇌의 쾌락의 도파민을 미친 듯이 쏟아붓게 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마법 같은 ABC 공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1도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와
길바닥에서 우연히 500원짜리 동전을 주울 때 우리 뇌가 느끼는 행복의 메커니즘이 놀랍도록 똑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늘 한 달에 10kg 감량이나 1억 모으기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번번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뇌에게 이런 거대한 목표는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치고 싶은 끔찍한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은 성취의 거창한 크기가 아니라 잦은 빈도에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뇌를 완벽하게 속이려면 비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목표를 작게 쪼개서 아주 자주 도파민을 먹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설계 전문가 제프리 포그 박사는 이를 마법의 ABC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아주 기가 막히게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화장실 물을 내리거나 정수기 버튼을 누르는 일상적인 행동 뒤에 터무니없이 사소한 새로운 행동을 딱 하나만 이어붙이십시오. 헬스장에서 스쿼트 1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물을 내리고 딱 1개만 하기. 두꺼운 재테크 책을 완독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 딱 한 문장만 읽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 바로 즉각적인 축하입니다. 그 하찮은 행동을 하자마자 1초 안에 거울을 보며 윙크를 날리거나 주먹을 불끈쥐며 나이스라고 외치십시오. 너무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우신가요? 바로 이 시시한 자기 칭찬이 뇌에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뇌는 이 찰나의 순간을 엄청난 쾌락으로 저장하고 결국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탄탄한 습관의 고속도로를 뚫어버리죠.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뚫고 나갈 때 전체 연료의 90%를 이륙하는 처음 몇 분에 전부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아주 적은 연료로도 무한한 우주 끝까지 거침없이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궤도를 당장 180도 꺾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하찮고 비루해 보이는 딱 1도의 변화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1도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을 가난과 후회라는 무거운 중력에서 벗어나 완전히 풍요로운 다른 우주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 사소한 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